일렉트릭 포텐셜 파트 시작할게요. 일렉트릭은 계속 붙어 있으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포텐셜, 전이라고 하고요. 포텐셜 에너지는 그냥 포텐셜 에너지로 한글로 그대로 말할 때도 있고,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두 개를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1학기 때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포텐셜 에너지, R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는 어떻게 됐냐면요. 어떤 기준점으로부터 어떤 R점까지 희미한 일이에요. 근데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 앞에 뭘 붙여준다? 물리적으로 해석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정의를 하고, 뭐 조금 더 정확하게 쓰자면 사실 여기 마이너스 기준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에서 사실 이게 뭐다? 델타유입니다. 이게 전체가 델타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확히 말하면은 델타유의 정의인데, 기준점은 항상 이거 한글로 기예요. 이게 뭐냐 할까봐. 이걸 항상 기준점은 포텐셜 에너지 기준점 항상 그 값은 항상 0으로 나요. 기준점은 항상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바뀌어요. 원점에 넣을 수도 있고 무한대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점에 넣을 수도 있는데, 기준점은 기준적 그 U 값 자체는 0으로 나요.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을 어디다 잡아라 하면은 그 어디 점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넣으라는 얘기예요. 0 아닌 경우 없습니다. 0이 제일 간단하잖아요. 왜냐하면 덧셈 뺄셈의 항등은 0이잖아요. 더하기 빼기 나오는데 0이 제일 계산하기 간단하기 때문에 제일 편한 쪽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가 이제 기준점에서 저기까지 한 일이죠. 그러니까 기준점에서 R점까지 뭐가 한 일? 사람이 한 일이라고 하지 마세요. 사람이 한 일은 사실 일반 물리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책이 있는데 보통 고등학교식으로 설명하는 거고, 계속 사람이 했다가 전기력이 했다면 헷갈린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무조건 이제 전기력이 한 일 또는 보존력이 한 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기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따로 그냥 이게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여기 전이라고 붙여주고요. 전기 포텐셜 에너지, 여기도 전기력이 한 일이니까 전. 네, 먹는 전이 아니라 이렇게 전을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사람이 한 일로 놓고 또 이 마이너스를 또 상관없으면 상관없는데, 괜히 이제 설명하기 좀 더 간편해서 그렇게 하는데 수학적으로는 왔다 갔다 해야 돼서 더 귀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다고요. 여기서 단지 이제 전위 정의는 어떠냐? 전위의 정의는 어떤 단위 전하량분의 일렉트릭 포텐셜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단위 전하 얘로 나눠주면 돼요. 얘를 도입한 이유는 둘이 차이가 Q밖에 없나요? 근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게, 포텐셜 정의할 때는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이런 Q로 대전된. 이 주변에 이제 전기장이랑 좀 비슷한 논리인데 어떤 스칼라 장이 생겨요. 에너지 장이. 그래서 이 점에서 어떤 특정한 점에서 포텐셜을 알고 싶으면은 Q0를 기준점 점전화 경우에는 무한대가 포텐셜의 값이 이제 0이 되기 때문에 그 식이 간단해지거든요. 그래서 무한대부터 어떤 점까지 가져왔을 때 이제 한 일에 이제 마이너스 붙인 걸로 좀 복잡하긴 한데, 마이너스가 이렇게 말하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포텐셜 이거 자체 값은 사실 이 Q0 시험자랑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계산하기 위해서 시험자를 가져온다는 표현을 했을 뿐이고, 시험자나 가져와서 이 모든 점을 계산 끝나잖아요. 얘는 이제 처음부터 없다고 생각하고 전혀 이제 시침이 떼는 거예요. 얘는 이런 애 없었다. 가져온 적 없었다. 그냥 얘만 있는 겁니다. Q0는 없고 이 상태에서 이 주변에 스칼라 장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약간 포텐셜의 개념은 이제 그런 개념이고요. 에너지의 개념은 뭐냐면은, 포텐셜 에너지 U의 개념은 뭘 이제 가져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Q0를 놓잖아요. 그럼 이 두 개 사이의 에너지예요. 두 개 사이 에너지. 무슨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로 플러스면은 밀어낼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결국 나중에 이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두 개 사이에 어떻게 운동 에너지 되기 전에 뭔가 에너지가 이제 숨겨져 있을 것이다. 잠재되어 있을 것이다. 잠재되라는 뜻이에요. 포텐셜 에너지라는 뜻이. 그래서 약간 비슷하면서도 의미는 약간 좀 다른 느낌. 그렇습니다.
수학적으로만 그냥 Q0만 차이가 있습니다 하면은 약간 좀 제가 볼 때는 약간 빈약한 설명 같아요. 그냥 Q0 곱하면은 Q0 곱하는 관계만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은 좀 그런 것 같고, 네. 그래서 에너지랑 포텐셜은 좀 개념이 마치 이제 힘과 전기장의 관계랑 완벽히 그 설명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네. 전기장 설명할 때 멀리서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점에서의 이제 힘을 설명하려고 Q0를 똑같이 도입하는데, 그 지점에서 전기장은 사실 Q0의 크기랑은 사실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어차피 극값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그래서 뭐 공간의 특성입니다. 이런 전기장 설명은 같다. 너무 설명이 길어지고 있는데 시작부터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이제 들어가면 되겠네요. 읽어보시면은 이 1이라는 게 이걸 잘 보세요. 앞에 마이너스가 이미 있잖아요. 그럼 이 1은 뭐겠어요? 이는 제가 말한 이 마이너스 뺀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뭐죠? 이 부분은 전기력이 한 일이죠. 전기력이 한 일. 만약에 마이너스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억지로 그렇게 문제를 바꿔서 낸다면은 전기력이 한 일이 아니라 뭐 사람이 한 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맞는 거고, 그냥 전기력이 한 일이고 이 마이너스가 없으면 A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없으면은 틀린 거죠. 네. 뭐 그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는 없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틀린 게 되겠죠. B 보시면요. 포텐셜 에너지는 이 뒤에 오브젝트도 잘 보시면 돼요. 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듯이 이제 물체 위치 에너지가 mgh라고 배웠잖아요. h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이게 이제 보통 물체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데, 물체뿐만 아니라 물체 지구계의 위치 에너지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이게 사실은 생략되어 있는데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퀴즈 같은 경우에는 차지까지만 나오면은 틀린 게 되겠죠. 그냥 차지에 저장된 에너지가 아닙니다. 뭐 그런 걸 묻고 있는 취지이기 때문에, 네. 그냥 갑자기 생뚱맞게 나오면은 좀 애매모할 수 있지만 이미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네, 이게 없으면 틀린 거게 되겠네요. C 같은 경우 보면은, 네, 제가 아까 좀 의미를 설명하려고 했던 게 이거였는데, 그러니까 Q0를 가져와서 계산을 했는데 나중에는 Q0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어떤 임의의 이제 Q 같은 걸 이제 뭐 Q가 이제 엄청 뭐 5쿨롱 뭐 이런 거 가져왔다고 하면은 이거랑 이거 두 개, 얘랑 포텐셜 에너지는 두 개의 에너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둘 다에 연관이 있는, 여기 하이픈 돼 있죠. 관계에 있는 에너지라고 그랬죠. 굳이 멀리서 가져온 일을 계산할 필요 없다고, 이만큼. 계산할 필요도 없고, 미리 이제 V가 여기서 이제 Q0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이 적분 계산을 결국 5만 곱하면 돼요. 네, 5쿨럼만 곱하면은 이 두 개의 이 적분이, 네, 편하게, 네, 적분할 필요 없고 편하게 값이 나온다. 이 두 개의 포텐셜 에너지 값이 나온다. 그냥 곱하면 된다. 이해가 가시나요? 근데 보시면은 포텐셜 V가 이제 P에서 알고 있을 때, 일단 이 Q0를 가져와서 이제 알고 있다고 이제 가정을 계산을 미리 다 해놓은 거죠. 그 상태에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뭐 다른 Q란 애를 가져왔을 때 그 다른 Q랑 이 라지 Q랑 사이에 포텐셜 에너지는 쉽게 그냥 곱하면 된다. 그래서 뭐 그런 겁니다. D를 보시면은 D는 뭐 진짜 별거 없습니다. 그냥 수학적으로 양변에 이제 변화량 취해준 거고, Q는 상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얘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E 같은 경우에는 어플라이 포스가 이제 없을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사람이 꼭 약간 비보존력 같은 그런 힘인데, 뭐 공기전에 꼭 그럴 필요는 없고요. 보존력 비보존력 상관없이 여기서는 그 전기장 그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전기력 빼고 다른 힘이 없을 때, 그러니까 전기력만 있을 때, 전기력만 있을 때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은. 전기력은 보존력이기 때문에 결국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게 돼요. 여기서 보시면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이런 식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지우고, 이 점을 이렇게 찍어놨더니 지우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면은 운동 에너지 변화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0이다.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이걸 다시 쓰면 어땠나요?
운동 에너지 변화는 마이너스 델타 포텐셜 에너지의 포텐셜 에너지 델타. 이게 위에서 봤을 때 이거였잖아요. 양변의 델타를 양변에 뭐예요? 마이너스 취해준 거네요. 그래서 뭐다? 마이너스 Q 델타 V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뭐라고요? 전기력만 입자에 작용할 때입니다. 그게 이제 without an applied force입니다. 그리고 위에 거 한 거에 더 F까지 하고, 네. F까지 하고 잠시 끊었다가 하면 되겠네요. F는 약간 더 이제 응용된 건데요. 1학기 때 배웠던 것 중에 일 운동 에너지 정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알짜 희미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와 같다 이거예요. 어떻게 증명하냐면은 뉴턴의 세컨드 러우로 증명하면 되고요. 증명 방법은 제가 다른 그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링크 위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한번 증명해 보시면 되고, 굳이 증명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증명하면 장점은 이 식이 안 잊어버려져요. 저요. 증명을 좀 여러 번 해보면은 암기하는데도 되게 효과가 있습니다. 증명 좀 해보면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암기가 더 잘 돼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암기를 돕기 위해서 공부를 안 하는 방법도 있는데 물레선 안 그런 것 같아요. 뭐 유도하고 이런 거 다 많이 할수록 식 같은 것도 암기가 더 잘 됩니다. 꼭 암기하라는 건 아닌데 이 식은 중요하니까 네, 암기를 하면 좋고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거 보면 힘이 아까 전에는 전기력만 있었는데 지금은 어플라이 포스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전기력도 있고 어떤 다른 힘도 있어요. 그 다른 힘은 그냥 전기력이 아닌 어떤 힘이든 상관없어요. 보존력이든 비보존력이든 뭐 상관없습니다. 그걸 그냥 통틀어서 어플라이 포스라고 했어요. 이 식을 다시 써볼게요. 그러면은 전기력이 한 일, 전이라고 붙일게요. 더하기 뭐다? 뭐 정확히 말하면은 뭐 입자 하나에 힘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사실 힘을 먼저 이렇게 apply force는 A라고 할게요. 뭐 이렇게 전기력이랑 어떤 힘이랑 작용하는 게 결국 이 입자에 어떤 한 합력이 작용하는 거 되잖아요. 그걸 쓴 겁니다.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내적 이렇게 분배 법칙 할 수 있죠. 뭐 어떻게 된다? 1, 2는 귀찮아서 쓰기가 귀찮네. 보통 정적분도 물리하다 보면 귀찮아서 안 쓸 때 많아요. 좀 이해를 해주세요. 수학하는 사람들이 보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보통 물리하는 사람들 다 그냥 알아서 생략했구나 생각하거든요. 이거 뭐다? 1 운동 에너지 정리에 의해서 델타 K다. 전기력이 한 일 얘는 뭐였죠? 전기력은 한 일은 앞에서 뭐였죠? 앞에서 마이너스 델타 U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또 다시 쓰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Q 델타 V가 됩니다. 이건 전기 포텐셜 에너지고요. 얘도 전기 포텐셜입니다. 저는 뭐 굳이 안 써도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결론은 얘는 뭐죠? 어플라이 포스가 아닌 일이죠. 그래서 결국 따라서 델타 K는 뭐다? 마이너스 Q 델타 V 더하기 어플라이 포스다. 이렇게 되네요. 2번 하겠습니다. 일렉트론 볼트 나왔는데요. 일렉트론 볼트는 제 기억할 게 뭐냐면은 에너지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볼트가 전위의 단위인데 일렉트론 볼트는 전위의 단위가 아닙니다. 에너지의 단위예요. 그래서 에너지의 SI 단위는 뭐였죠? 줄이었죠. 얘는 SI 단위는 아닌데 원자 스케일에서 유용해요. 숫자가 유용하다는 것은 숫자가 콤팩트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에 그 전자가 바닥 상태에 있을 때 에너지는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거든요. 근데 얘를 줄로 표현하려면은 저 기억도 못해요. 얘는 기억하기 쉽잖아요. 네, 좀 일렉트론 볼트가 유용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물론 문제 풀 때도 유용할 수 있어요. 뭐 전자 이런 거 나올 때 그냥 전이 곱하면은 에너지 나오고 이러니까요. 정의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정의 되냐면은
1V, 그러니까 전이차가 1V 날 때, 그러니까 그 1V를 거슬려서, 여기 뭐 평행판 축전기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1V를 거슬려서 기본 전하 2예요. 기본 전하 2를 한 급판에서 여기까지 갈 때, 1V라고 하면요. 그때 드는 1. 이 전이차에 거슬려서 갈 때 드는 1로 정의됩니다. 네. 그 양이 어느 정도 될까 할 수 있는데, 먼저 그 기본 전하 2, 그래서 이름을 잘 기억해 두세요. 기본 전하 또는 엘리멘트리 차지입니다. 그래서 얘는 1.6 곱하기 10의 마스 19승 쿨롱이에요. 그리고 전위의 단위가 줄 퍼 쿨롱이었잖아요. 그래서 보면 약분돼 가지고 줄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1 일렉트론 볼트는 얘는 그 자체가 그냥 기본 전하 2고요. 얘는 자체가 이제 단위가 이제 볼트예요, 볼트. 그래서 둘이 곱하면은 이렇게 줄 퍼 쿨롱이 볼트입니다. 줄 퍼 쿨롱이 볼트.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둘 다 전위의 단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거 암기하고 있으면 돼요. 1 일렉트론 볼트는 이거 곱하기 이거 줄이다 이렇게. 일단 B번. 왜 별표를 쳐놨지? while the electron has 일렉트론은 기본 전하에 마이너스를 곱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자체는 그 양의 값을 가진다. 그거 기억하라고 제가 별표를 쳐놨네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죠. 나중 가면은 전자의 전하량이 마이너스인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기억을 하라는 의미에서 암기하라는 의미로 별표를 쳐놨는데, 암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을 수학에서는 그 뭐예요? 2.718이죠. 자연상수. 이거랑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근데 2.718 양수의 음수예요. 당연히 양수겠죠. 그러니까 2도 뭐다? 2도 양수다. 네, 굉장히 이상한 암기법인데 둘 다 양수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는 양수다. 그래서 밀리컨이 실험으로 알아낸 정확한 값을 알아낸 그 2입니다. 10번 보시면요, 프로톤 볼트가 나오네요. 프로톤 볼트.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톤이 있다 여기. 프로톤이 이 사이 1V다. 1V. 예를 들어서 뭐 아이고 좀 지울까요? 프로톤 양의 차지니까 뭐 여기가 양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프로톤도 양이고 여기 음이요. 얘를 여기까지 가져가서 붙이기 위해서 드는 1의 양이에요. 어떨 것 같아요? 질량은 1840배 차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드는 1은 같아요. 네, 전기력에 대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드는 1은 같아요. 뭐 정말 뭐 꼼꼼한 사람은 이게 엄청나게 무거우면은 처음에 당길 때 관성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막 이러면서 뭐 그냥 탁자 위에 공이 이렇게 얌전히 있어도 이렇게 당길 때 관성 때문에 일이 더 들지 않느냐 이렇게 태클 걸 수도 있는데, 뭐 결국 얘를 또 이렇게 멈추게 되면은 한 일이 이제 여긴 플러스 되고 멈출 때 마이너스 돼서 결국 아까 1 운동에너지 정리에 의해서 운동에너지 변화 없으면 어차피 한 일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 그래서 관성에 대해서 뭐 일을 했다 뭐 이런 건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그걸 생각하더라도 틀린 답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프로톤 볼트는 일렉트론 볼트랑 같습니다. 그리고 해서 그냥 끝내셔도 되는데, 저는 처음에 1V의 정의가 줄 퍼 쿨롱인 줄 알았어요. 또는 뭐 줄 퍼 쿨롱의 정의가 1V 뭐 이렇게 둘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미 우리 중학교 때랑 그럴 때 다 배웠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다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관 있는 거 살짝 보여드리고, 그래서 1V의 정의가 이거더라고요. 어떤 저항이 있다고 치고 거기 1A가 흐른다고 할 때 1W가 소모되면은 그걸 1V라고 정의하더라고. 참 공대식으로 좀 정의하는 듯한, 물리학도 입장에서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정의돼요. 이 식 자체는 P는 IV 여기서 나왔고요. 전력은 전력 곱하기 전압, 이것도 중3 때 배우나요? 여기서 다시 P는 전력은 시간분의 한 2일, 여기서 인율의 정의로부터 또 이런 식으로 변하고요. 밑에는 단위고 위에는 공식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기 전류랑 시간 초는 어떻게 변하냐? 전류의 정의가 또 시간분의 전하량이죠. 통과하는 어떤 도선 통과하는 전하량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결국 쭉쭉쭉 나오면 이거 다 기본적으로 다 있었던 식이잖아요. 거기서부터 1V가 1줄 퍼 쿨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1V의 정의가 줄 퍼 쿨롱 또는 줄 퍼 쿨롱의 정의가 1V,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중요한 거 아닌데 퀴즈.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3번은 좀 이따.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넓은 판이에요. 어떻게 대전되어 있냐면은 면적밀도 시그마랑 마이너스 시그마라고 대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평행판 축전기 그거랑 비슷한 상황이고요. 넓은 판이 만드는 전기장 어땠어요? 넓은 판이 만드는 전기장은 거리에 무관했고요. 무한이기 때문에 2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엡실론 제로 상수고요. 그래서 그 면적 밀도에 비례했습니다. 근데 이게 방향이 얘가 만드는 건 이제 플러스 차지가 가는 방향으로 전기장 이렇게 정해지니까 이쪽 방향이고요. 얘가 만드는 전기장은 어떻게 된다? 얘도 플러스 차지가 가는 방향으로 정의된다. 방향이 정의된다 생각하면 이쪽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 이 바깥의 부분은요 이제 상쇄가 되고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얘도 얘가 만드는 건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상쇄가 되죠. 이렇게 상쇄 여기는 보강. 그래서 결국 안에서는 어떻게 된다?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된다. 안에서는 바깥에서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방향은 뭐였다? 전기장 방향 왼쪽이었죠. 이쪽 플러스를 오른쪽에 잡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고요. 외부 0에서는 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조금 더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사이에 전위차를 이제 V라고 놨어요. 근데 여기 V라고 놓으면 안 되고요. 뒤에 또 V가 나옵니다. 변수로. 그래서 이건 상수기 때문에 V'으로 놓으세요. 뒤에 상수라고 해놓으시고 그래서 V'을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문제 상수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potential difference between 나왔잖아요. 이 말은 이제 V'의 값은 큰 것 빼기 작은 거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양의 값을 의미합니다. 문제의 의도 자체가 딱 보면 저는 양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양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지 아니 할 수 있는데 전 딱 보면 이제 양이라는 거 바로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음을 안 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V라고 주어졌는데 V가 설마 음이다? potential difference between 나왔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V는 양의 값입니다. 확실히. 그리고 길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뒤에 또 V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앞에서 potential difference V라 나왔는데 또 V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V'이라고 해야 돼요. 이 사이에 전이차는 V가 아니라 V'입니다. 여기 V 여기가 이미 나와 있는데 potential difference 그러면 전이차 0이에요? 아니잖아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했을 때 전위를 이제 구하고 싶은 거예요. 전기장은 여기서만 이쪽 방향이었죠. 전기장 써놓고 전위는 이제 전이든 포텐셜 에너지든 기준점이 일단 기준점을 잡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잡는다? 기준점을 x0에서 이렇게 전위값을 여기다 일단 찍는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흔히 많이 했던 게 그 중학교 때 위치 에너지 많이 했잖아요. mgh다. 그때 중력장이 상수였잖아요. 똑같습니다. 전기장 상수잖아요. 그럼 포텐셜 에너지 또는 포텐셜이나 그 Q만큼만 지금 차이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리니어가 되겠죠? 리니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된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된다. 방향이 아래로 갈 수도 있지 않나요?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실험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 양전화가 있을 때 어디가 제일 포텐셜이 커요?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양전화할 때는 가까운 쪽이 포텐셜이 커요. 포텐셜. 네. 그냥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정의에 따라서 그냥 양전화 근처에서는 포텐셜이 크다. 여기가 플러스였잖아요. 아까 전에 여기가 시그마, 여기 마이너스 시그마, 마이너스. 왜 여기가 더 크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간 거였고요. 별로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좀 암기가 돼 있으면은 생각 없이 이렇게 저는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디였죠? D였고 0이었고 이런 식으로 잘 그려지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D 곱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적분하면은 그냥 상수 적분하는 거니까 거리 그냥 곱해지게 됩니다. 네. 고등학교 책에도 이런 거 있어요. V는 ED. 여기는 V'이네요. 여기서는. V'은 평행판 축전기 사이에서 이게 많이 썼던 식인데요. 요즘에는 안 배울 수도 있어요. 저 때는 이런 거 배웠거든요. V는 ED 맨날 이러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 전기장과 평행판 축전기 사이에서. 또 지금 알게 된 게 뭐였나요? 지금이 아니라 아까 전에 알게 된 게 엡실론분의 시그마였잖아요. 넣으면 뭐 나온다? 그럼 넣으면 결국 시그마를 다른 얘네들의 이런 주어진 함수들로 이렇게 풀 수 있어요. V' 해주시고
네. 아니 이거 식 굳이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이 식으로부터 그냥 여기서 하면 돼요. 밑에 식으로부터. 그러니까 여기 VD가 들어가게 되니까 얘는 뭐다? V 프라임이 되는 거니까 그 식으로부터 바로 이게 나오게 되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암기할 게 뭐냐면 V는 연속적이다. 뭐 여기서 떨어져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왜 아까 전에 그냥 이렇게 그리셨나요? 뭐 할 수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이 갭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할 수 있는데 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기장은 있을 수 있는데 전위는 연속적이에요. 전위의 정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전위의 정의 어떻게 됐나요? 마이너스 기준점에서 R점까지 전기장 적분하는 거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기장 적분할 때 계속 누적되는 거잖아요. 전기장은 무한대가 아니라 0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조금만 이동한다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이동하게 될 때는 이 적분값이 이제 조금씩 이동한다 생각하면 조금씩 누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뻥 튈 수가 없어요. 네, 느낌이 오나요? 네, 제가 너무 대충 설명하는 건가? 그래서 전기장은 한 일이 조금씩 누적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요만큼 조금만 이동했어요. 근데 갑자기 한 일이 엄청 커질 수 있어요? 이 같은 점에서 전기장 일정한데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전기장 0이면은 그냥 한 일이 계속 없는 거고 계속 없잖아. 한 일이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가잖아요. 한 일이 있으니까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누적되기 때문에 갑자기 뻥 튀는 경우 없어요. V는 연속적이다. 그냥 무조건 성립하는 식입니다. 전이 무조건 연속적이다. 전이 그래프 그려주면 무조건 연속적이다. 전이 그래프입니다. 위에가 기억을 하고 계시고 전기장은 연속적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D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하면 좀 쉬울 수도 있는데 뭐 부호 생각하고 이러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여기가 이 영역에서 얘가 처음에 여기 있었다고 가정하고요. 여기 처음에 V0라고 있었는데 그림이랑 좀 다르긴 한데 이 문제를 해석해 보니까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이 사이가 이제 V 프라임이고 V 프라임이에요. V 프라임 맞죠? 네, V 프라임 맞아요. 여기서 이 끝에서 여기까지 가속될 때 운동에너지 변화는 QV 프라임이다가 D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쉬운데 뭐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 Q가 반대로 막 이렇게 Q의 부호가 반대로 나올 수도 있고요, 문제가. 그래서 좀 정확히 이제 수식으로 해드리면은 아까 했듯이 아까 계속 하듯이 1 운동에너지 정의로부터 생각해 봅시다. 1 운동에너지 정의가 어떻게 됐어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거 아니에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이거죠. 어떻게 된다? 마스 Q 델타 V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게 답이다. 근데 지금 달라 보이죠? 예, 달라 보이는 게 아니라 앞에서 전하가 뭐라 그랬죠? 전하량 뭐라 그랬어? 전하량 마이너스 Q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이 속에 넣어야죠. Q에다가. 네. 얘는 공식에 쓰는 Q고 얘는 문제에서 주어진 Q고 수능에 되게 얍삽하게 특정한 속도를 자꾸 V라고 나와요. 풀기 힘든 게. 그래서 이것도 좀 Q0 뭐 이렇게 뭔가 해줬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노테이션이 좀, 그냥 V 막 이런 게 노테이션이 그냥 특정한 속도나 특정한 값을 이렇게 V라고 하면 굉장히 안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V 프라임을 이렇게 해주던가, 특정한 값이면은. 그래서 어쨌든 얘를 이 속에 넣으면은 마이너스 마스 되면서 플러스 되면서 Q 델타 V가 이제 답이 돼요. 그래서 델타 K는 Q 델타 V가 기본적인 식이에요. 네. 전기장만 있을 때 항상 이 식이 성립해요. 그 다음에 문제를 보고 이제 해석하시면 돼요. 문제를 보고. 그래서 뭐 얘가 이제 여기서 뭐 이렇게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속도가 처음에 이쪽이었잖아요. 속도 방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에 속도 방향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V가 이제 양이라고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게 V 프라임 양의 값이잖아요. 그래서 입자가 이것 빼기 이걸 할 텐데 결국 양의 값이 될 거고, 네. 그래서 얘가 그냥 V가 되는구나. 문제 없구나. 제가 너무 어렵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델타 K는 Q 델타 V가 정확한 식이다.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Q는 문제에서 주어진 그 Q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마이너스 Q가 붙습니다. 네. 네, 4번 보겠습니다. 4번 보시면요, 정지 상태로부터 일렉트론이 이제 가속하고요. 포텐셜 디퍼런스 V죠. 그러니까 포텐셜 디퍼런스 나오면 뭐다고? V 일반적으로 V 값 음수 아닙니다. V 양수입니다. 양수의 어떤 특정한 상수예요, 상수. 네, 특정한 양의 값이 상수를 의미합니다. 포텐셜 디퍼런스는. 그래서 이게 뭐다? 전이차 V이고 얘는 상수다.
그리고 얘는 영역값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문제는 아까 근데 우리 뭘 했냐면은 이렇게 x일 때 전이차 그래프 그릴 수 있었죠. 어떻게 그렸죠? 전이차 그래프 어떻게 그렸다? 여기서 얘가 이제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다고 하고 이게 마이너스가 대전되어 있습니다. 평행판 축전기예요. 그때 이렇게 됨을 아까 전에 봤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전이 그래프다. 전이. 예, 빨간색은 전입니다. 빨간색은. 문제를 읽어봅시다. 그리고 자, potential difference of final position is greater. 나중 위치의 포텐셜 값이 처음 위치보다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얘가 특별히 외력이 준 게 아니라 스스로 얘가 일렉트론이 가속한 거예요. 그래서 일렉트론이 뭐 어떻게 가속한 거예요? 일렉트론이 원래 여기 딱 붙어 여기 원래 여기 있었는데 서로 밀어내죠. 마이너스는 서로 밀어내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듯이. 그래서 일로 가속을 하겠죠. 이쪽으로. 네. 뭐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일로 가속되니까 나중 포텐셜 값 이 값이 처음 포텐셜 값보다 더 크죠? 네, 맞네요. 네, 이게 맞고요. 근데 우리 1학기 때는 뭐 포텐셜 에너지 함수를 그려가지고 반진동 같은 경우 에너지가 이거면 이 사이에서 진동하지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에너지가 높은 대로 스스로 관할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차지를 가진 전자 같은 애들은 전위 그래프를 오히려 이제 거슬러서 올라가요. 네.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포텐셜 에너지 함수 그리면은 포텐셜 에너지는 그 반대기 때문에 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네, 별 문제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비원 보면은 나중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는 EV다 나왔는데 이거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일렉트론 볼트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일렉트론 V라고 하면은 틀린 건 아닌데 일렉트론 볼트라 그러면 틀려요. 볼트는 단위잖아요. 그래서 정자로 써야 되는데 여기 약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됐죠. 이탈릭으로. 그래서 뭐냐면은 위에서 주어진 이 상수 V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게 2V인지 3V인지 5V인지 6V인지 몰라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좀 V0나 V 프라임 좀 붙여줬으면 헷갈릴 염려 없는데 지금 이탈릭인지 아닌지로 구분해야 되니 솔직히 1 일렉트론 볼트인지 뭐 1만 생략했을지 뭐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앞서보게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일렉트론 볼트가 아니라 일렉트론 V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맞냐? 예, 맞습니다. 왜 맞냐면은 처음에 얘가 정지 상태에 있었어요. 정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결국 정규로만 작용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거든요. 그래서 뭐다? 계속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처음 운동 에너지 더하기 뭐 나중 위치 에너지는 뭐다? 0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쓰기가 되게 귀찮네요. 계속 아까 썼던 거 계속 또 쓰고 있어요. 뭐예요 얘는? 마이너스 Q 델타 V다. 네, 이렇게 해서 Q는 뭐였죠?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없어지고요. 델타 V는 뭐라고 된다? 나중 게 더 크죠? 양이죠? 그래서 그냥 일렉트론 V가 된다. 너무 어렵나요? 제가 설명하는 게 막 마이너스까지 다 고려하고 있으니 마이너스 고려하기 싫으면요 물리적 상황 보면 됩니다. 이게 상수였고 값이 더 커졌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V 자체가 양수겠네. 이거 할 수 있죠? 이게 키네틱 에너지가 점점 증가하는 거 맞죠? 키네틱 에너지가 증가하는 건 확실한데 여기서 V도 이렇게 보면 V도 처음부터 잘못 말했네. V가 처음부터 양수로 주어졌어요. 네.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호 생각하기 싫으면은 그냥 키네틱 에너지가 당연히 나중값이 더 커질 테니까 여기 점점 가속하니까 서로 밀어내니까 가속할 테니까 점점 빨라져서 키네틱 이게 양수인 건 확실하고 그리고 V는 문제에서 양수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 이게 답이 되는 경우가 좀 염려스러워요.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는 경우 그렇게까지 막 꼼꼼하게 내려나? 안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높아지면 괜히 공부하기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어렵죠. 막 제가 설명하니까 그냥 이 메인 이 식만 생각하세요. 부호는 너무 좀 제가 생각해도 초보자한테 부호는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C를 보게 할게요. C
final speed of electron is. 나중 속도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를 그냥 위에씩 그냥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나중 운동에너지 2분의 1 mv final 제곱 빼기 처음은 0이었죠. 이건 어떻게 된다? 일렉트론 볼트가 아니라 뭐다? 일렉트론 V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게 됩니다. 네. 자, 5번도 4번이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 사이에 표면파 축전기라고 가정할게요. 이 사이에 전위차가 얼마다? V다. V. 1V가 아닙니다, 이게. 이게 정자가 아니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그려졌잖아요. 단위가 아니라 이렇게 이탈로 쓰면은 V라고 그냥 읽을 때도 볼트라 읽으면 안 되고 V예요. 어떤 특정 값이에요. V는 1V일지 2V일지 3V일지 모릅니다. 어떤 특정 V입니다. 그냥 V. 좀 V 프라임이나 V 제로로 해주지. 그래서 어떤 이온이 기본전압 곱하기 2니까 기본전압 양의 값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양이란 뜻이에요. 2e는 무조건 양입니다. Start from rest on the surface. 어떤 특정한 한 그 플레이트 한 면에서 이제 정지해 있다가 시작해서 스타트해서 이제 가속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가속할 것 같아요? 당연히 플러스니까 얘는 여기서 2e가 가속돼야 됩니다. 왜냐면 얘가 플러스기 때문에 가속되려면은 여기서 시작해야지 가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속되는 겁니다. 플러스인 경우에는 그냥 이 빨간색을 마치 빨간색 V를 마치 우리 1학기 때 많이 했던 것처럼 이제 포텐셜 함수에서 마치 입자가 이렇게 굴러 내려가는 것처럼 생각해도 됩니다. 예. 물론 물리적 사항은 얘랑 이제 계산해보면 다르긴 하겠지만 마치 역학에서 굴러 내려오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포텐셜 함수 쓸 때 보통. 그래서 얘는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이리로 내려간다고 이제. 아까는 전자는 반대예요. 전자할 땐 좀 주의해 주세요. 지금은 양전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 뭐요? 키네틱 에너지가 2e 이 일렉트론 볼트가 아니라고요. 이 일렉트론 V라고요. V는 특정한 전위값. 그러니까 전위차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전위차. 그래서 2 일렉트론 V. 그래서 얘도 아까랑 똑같이 하면 되겠죠. 2분의 1 mv 나중 속도 처음 속도 0이잖아요. 뭐가 된다? 마이너스 q 델타 v가 된다고 이게. 이렇게. q는 뭐예요? 여기서 뭐 넣을 거예요? q는 2v죠? 2죠? v는 뭐 넣을 거예요? 나중값 빼기 처음이잖아요. 거기 마이너스 v가 들어가네. 델타 v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v 마이너스 v는 2 일렉트론 v가 되네. 부호가 좀 중요할 수도 있겠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안 중요한가? 얘도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저처럼 하지 마시고, 저는 이런 거 좋아해서 하는 거고, 그냥 그림으로 보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건 뭐다? V가 양일까? 왜 양이라고요? 포텐셜 디퍼런스라는 말 자체가 V가 양이라는 뜻입니다. 체인지라 나오면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디퍼런스 V 나오면은 V란 보통, 그리고 전위차는 보통 이렇게 주어지면은 문맥상 이제 양의 값입니다. 근데 물리적 사항을 보니까 결국 온도에너지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K도 커질 거니까, 그리고 V도 양의 값이니까 아까랑 똑같네요. 그래서 둘 다 양의 값이니까 이게 뭐 여기 답이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게 아니구나. 이게 훨씬 낫네요. 저처럼 이렇게 괜히 스스로 고통스럽게 어렵게 하지 마시고, 저는 이런 거 개인적인 취향이라서 이렇게 해보는 거고요. 수식에서 이렇게 가는 거. 솔직히 뭐 얘까지도 쓸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뭐 결국 그 위치 에너지 변화가 Q 델타 V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델타 K랑 서로 에너지가 서로 전환된다. 그래서 근데 보통 처음에 항상 0으로 놓잖아요. 위치 0으로 놓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이 둘이 같다고 놓으면은 뭐 특별히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역학에서 뭐 용수차 같은 경우 2분의 1 K의 제곱이 2분의 1 mv 제곱, 운동에너지랑 위치 에너지가 운동에너지 된다. 운동에너지가 위치 에너지 된다. 막 그거 하는 것처럼 Q 델타 V는 뭐 델타 K랑 같다. 뭐 이렇게 놓으면은 4번이든 5번이든 해결이 되네요. 네,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해 드렸습니다.